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김건희 오늘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치고 또 관련자들 구속을 위해 또 재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김건희 일가 금고에 금거부기가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비한 여야 의원들, 여야 정당의 워크숍도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첫 순서로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민주당 워크숍 상황,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불체포 특권 관련된 내용, 체포동의안 내용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보죠. 신호는 가고 있습니다. 자, 통화가 되는 대로.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균택입니다. 네, 박정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워크숍 현장에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저 회의장 밖에 좀 복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나오셨군요. 예, 자,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 얘기는 저희가 뒤에 잠깐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예,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청구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검이 뭐 국회의원 사무실을 뭐 압수수색하고 네. 또 소환을 바로 하고 이러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한 그 증거를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이 전 본부장이 건넨 그 뭐 1억으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던데, 그 돈에 대한 뭐 사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오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특검이 이제 진술과 뭐 증거 이런 걸 가지고 다 이제 차곡차곡 수사를 해 나간 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부른 그런 모습인데,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표적 수사고 정치 수사고 무죄가 입증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일단 뭐 보도만 보고서 네. 뭐 평가하기는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정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 특검의 수사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민중기 그 특검이 굉장히 또 그 저 뭐 네. 법관 출신답게 법리나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그 특성이 있는 분 같아서 뭐 그런 부분이 지난번하고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그래도 이제 표결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영장 심사로 가게 되는 수순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22대 국회 이제 들어온 지 1년 3개월 만에 네. 이제 처음 겪는 사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당론으로 네. 뭘 방향을 정하는지 개인적인 어떤 개별 그 소신에 따라서 투표에 자유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지금 이 상황들의 그 어떤 좀 그 위중함이라든가 또 사안이 갖는 특성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가결적으로 나올 걸로 짐작이 됩니다. 가결로 나오고, 그러면 영장 심사가 결국은 이어지게 이제 될 법관이 건데. 영장 그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영장 담당 판사가 결정을 하는 뭐 그것을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참 그 판사 결정을 앞두고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민중기 그 특검이 주는 그 신뢰성이라든가 또 진행 속도라든가 네. 거기서 그 보여주는 뭐 자신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발부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거라고 네.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면서도 아마 발부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그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이 의혹 여러 의혹들이 좀 나와 있지만 어제는 이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부기를 뭐 준 그런 정황을 김건희 쪽에다가 준 정황을 지금 특검이 확보를 해서 어제 또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못해 이제 금거부기까지 등장하는 이 상황,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모든 그 행동 같은 것들 네. 또 본인들의 그 처신들이 비밀 속에 어떤 베일 속에 다 가려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막지 못해서 저절로 튀어나온 사건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지 네.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도 필요 없이 저절로 제보가 되고 튀어나오고 돌출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뭐 마구잡이식 어떤 욕심을 내고 네. 또 뭐 재물을 챙기고 권한을 남용하다 보니까 네.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계속 더 돌출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사실 더 많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걸로 네.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결국은 예. 그동안에 드러났던 범죄는 어떤 그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늘 또 이제 기소가 되는데 기소된 이후에도 좀 남아 있는 의혹들이 워낙 많아서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 그 활동을 좀 돕기 위해서 그 파견 검사 네. 또 수사관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뭐 추진을 할 예정이고 또 수사 대상도 필요하면은 네. 뭔가 법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예. 아무튼 뭔가 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뭐 특검 쪽에서도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거기에 맞게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법사위 얘기를 좀 들어보면 법사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법사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법조 경험도 풍부한 분이고, 네. 또 소신도 분명한 분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정치적인 위상도 있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든든하고 좋습니다. 든든하고 좋다. 예, 국힘의원들은 아마 어떤 불안감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의원인 저로서는 참 든든하고 또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고 좀 든든합니다. 그래요. 든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정말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 간사를 5선의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를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아마도 그 5선 의원이 간사를 하는 경우는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봅니다. 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그 나경원 의원이 나선다고 법사위 활동, 추미애 위원장의 활동을 막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장되기 전에 벌써 빠루 뭐 사건, 예, 빠루. 또 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심지어는 그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방해를 했던 뭐 집회를 뭐 유지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보면 아마 법사위원장으로 그 추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마저도 의심스럽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과연 뭘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그건 조금 한심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법사위 이제 간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보시기도 하시네요. 예, 자격도 없고 국민의힘은 이런 사안들을 판단하는 걸 보면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선수의 기준으로
뭐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고 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부터 했었을 때 아마 본인들이 지지도 받고 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저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것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풀려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그 영장 담당 판사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방조범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네. 낮춰주더라도 10년 내지 30년에 해당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저런 식으로 관대한 어떤 결정을 해도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네. 또 법사위원들 다들 좀 격앙된 분위기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영장 문제든 재판 문제든 네. 기기현 판사라든가 또 저렇게 피의자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 관용을 베푸는 네. 저런 태도를 견제하려면 결국은 어떤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이런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국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목소리 더 커질 것 같고, 자, 어제 오늘 이번 정기국회 대비해서 민주당에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의원님? 예, 어제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정기국회 운영 방안이나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네. 두 분이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AI 3강을 네. 뭐 유지하기 위한 그런 준비 상황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상임위별로 네.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개혁 입법, 뭐 검찰, 언론, 사법 개혁들 정기국회 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또 모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추석 전에 입법 과정이 뭐 진행된다,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당 대표 또 당 지도부가 네. 분명히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기본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입법들은 다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네.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정기국회 전에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기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말씀이죠. 예, 그런 계획은 당연히 지금 있겠지만 하고 있다. 뭐 대통령 관련된 일정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정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 이 당정청이 하나로 한 목소리로 개혁을 정말 흔들림 없이 이뤄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저희 한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또 쇠를 가지시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거칠고 협상의 어떤 달인이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정도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으면 우리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대로 100% 목표를 또 초과한 120% 성과를 거둔 그런 회담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0% 성과를 낸 그런 회담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워크숍 와중에도 통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